안녕하세요. 5주차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5장 전기 용량과 유전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점전화가 만들어내는 전기장과 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할 내용은 축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축전기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전하량이 같고 그리고 전하의 종류는 다른 두 개의 전하 대전체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Q로 대전된 대전체와 마이너스 Q로 대전된 대전체 사이에는 전기장이 형성이 될 텐데요. 그림과 같은 전기력선을 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이런 전기력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은 이들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말과 같을 거고, 전기장이 있다라는 것은 전이차가 있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이차라는 것은 둘 사이에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때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대전체를 모아서 전하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대전체를 또 다른 말로 전기적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둘 사이의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즉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를 우리는 축전기라고 부릅니다. 축전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물리량 중 하나는 전하량 Q입니다. 전하량 Q는 두 개의 대전체 사이에 있는 전이차와 비례하는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대전체가 가지고 있는 축전기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그리고 두 개의 판 사이에 두 대전체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전이차 이 식을 비례관계로 나타낼 때 비례상수로 C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때 C 값을 우리는 전기 용량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전기 용량이라는 이 물리량 값은 단위는 쿨롱 퍼 볼트 그리고 한 번에 유도된 단위 페럿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1쿨롱을 저장하고 있는 축전기가 있다라면 이때 전기 용량이 그 축전기의 전기 용량, 즉 C값이 1페럿일 경우 이들 사이의 전이차는 두 개의 판 사이의 전이차는 1볼트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전기 용량이라는 것은 주로 대전체의 모양이라던가 또 이들 사이에 두 개의 판 사이에 물질이 채워질 수도 있는데요. 또 어떤 물질이 채워지느냐, 즉 유전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전기 용량 값은 축전기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그 축전기의 전기 용량 값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개의 축전기가 있을 때에 전기 용량을 또 계산하는 방법을 따로 배우게 됩니다. 전기 용량에서 1페럿이라는 단위는 굉장히 큰 단위가 되는데요. 1쿨롱이 굉장히 큰 물리량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페럿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페럿이라던가 나노페럿, 피코페럿, 10의 마이너스 12승에 해당되는 피코페럿 등의 단위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전기 용량에 대한 비례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기 용량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똑같은 전이차를 발생시키더라도 똑같은 전이차를 주었는데 어떤 축전기는 더 많은 전하량을 저장하고 어떤 축전기는 더 적은 전하량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전이차를 연결해 주었는데도 서로 다르게 전하를 저장하는 그것은 그 원인은 바로 전기 용량 때문이고 전기 용량은 축전기의 모양에 의해서 그리고 두 개의 대전체 판 사이에 물질이 채워지느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좋은 축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하를 많이 저장하는 장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하를 많이 저장하려면 전기 용량 값이 큰 축전기일수록 더 전하를 많이 저장하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좋은 축전기다 그러면 전기 용량이 큰
값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 전기 용량 값이 작은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물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전기 용량이 크면 전하를 더 많이 저장해서 그 회로 자체에 많은 전류를 흘려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축전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축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식을 세워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일반적인 축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평행판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의 판이 각각 다른 종류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축전기를 평행판 축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 개의 대전체가 필요한데 축전기를 만들려면 이 두 개의 대전체 모양이 평행판이냐 또는 원형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림은 평행판 축전기인데요. 이 축전기에 먼저 건전지 전원을 연결해서 전이차를 발생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이차를 전원장치의 플러스 쪽은 플러스 10V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쪽은 그냥 0V로 가정을 해볼 텐데요. 이 전원장치와 평행판 축전기를 회로로 선으로 이제 연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도선으로 연결된 회로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이차가 있는 곳에서는 자유전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런 회로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전자는 없다라고 가정을 할 건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평형 상태를 다 이루고 난 뒤를 보려고 합니다. 즉 한쪽 도체판에는 플러스 Q로 지금 이미 전하들이 꽉 차 있고 또 다른 쪽 판은 마이너스 Q로서 이렇게 마이너스 전자들이 꽉 차 있는 상황을 살펴볼 건데요. 이때 각각의 판은 10V, 10V 쪽은 10V 쪽으로 다 똑같이 등전이를 이룬다 라고 가정을 해서 이 사이에 더 이상 전하의 이동은 없는 상태를 고려하겠습니다. 또 반대쪽은 반대쪽끼리 등전이를 이루어서 즉 다른 쪽 도체판은 0V여서 이쪽에서도 더 이상 전하가 이동하지 않는 평행판 축전기와 건전지 사이에 전하의 이동이 없는 그런 평행한 상태를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축전기의 전하가 꽉 차게 되면 즉 완충된 상태가 되게 되면 이때 두 개의 도체판 평행판 사이에서 전이차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이차는 물론 전원의 전이차가 델타 V였을 때 평행판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도 똑같이 델타 V 같은 값을 가져야 되겠죠. 또 우리는 이때 도체판에 저장될 수 있는 전하량 Q는 전이차와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비례상수는 C라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Q는 CV라는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축전기의 원리를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전기 용량 C는 그러면 정확히 어떤 값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V분의 델타자는 생략을 하고 V분의 Q가 될 겁니다. 또한 이 V는 도체판 양단의 전이차인데 전이차가 발생하는 곳에는 전기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V는 전기장으로 표현을 바꿔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 두 개의 도체판이 D만큼 떨어져 있다면 V는 ED가 될 거고 결국 전기 용량 C는 ED분의 Q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또한 여기서 우리가 전기장 값이 얼마인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전하 밀도를 우선 시그마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도체판에 전하 밀도가 있는데 그 도체판의 전하 밀도가 시그마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전기장 값은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이전에 가우스 법칙 할 때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잠깐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두 개의 도체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다면
플러스 판에서 나온 전기장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고, 마이너스에서 나오는 전기장은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쪽, 본인 쪽으로, 본인 판 쪽으로 들어오는 형태의 전기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두 개의 도체판 사이, 즉 가운데에서는 전기장이 두 배, 파란색과 초록색 선이 합쳐야 되겠죠. 플러스 판이 만들어내는 전기장, 마이너스 판이 만들어내는 전기장을 합쳐서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두 개를 합쳐서 결과를 내주면 되는데요. 한 개의 판이 있을 때 전기장의 크기가 얼마였었냐면, 예를 들어 플러스로 대전된 판이 있을 때 이 판의 전기장은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두 도체판 사이에서는 이 값의 2배가 되어야 하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입실론 제로 시그마 d분의 q 이렇게 해주면 이 값이 바로 전기 용량 값이 되어줍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시그마가 나와 있지 않았으니까 시그마를 다시 한번 주어진 물리량으로 바꿔보면 입실론 제로분의 1 시그마라는 값은 전체 면적 분의 전하량이 되겠죠. 자, 그리고 d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러면 전하량 값은 지워지게 되고 결국 전기 용량 값은 입실론 제로 그리고 d분의 a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d와 a 값은 무엇이냐면 두 개의 판 사이의 거리 그리고 판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판 사이의 거리와 판의 넓이의 의미는 축전기에 대전된 평행판의 특징이 되겠죠. 평행판의 모양 또는 특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평행판이 가지고 있는 이 성질이 바로 전기 용량 값을 결정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요. 정리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전기 용량 값은 얼마나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데 이때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을 거니까 전기 용량 값은 더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또 두 개의 판 사이의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전기 용량이 큰 값을 가지려면 두 판 사이의 거리는 가까운 것이 더 좋습니다. 가까우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사이에는 전하들 사이에는 서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인력이 더 커질 테니까 더 모여 있기가 쉽겠죠. 저장하는 장치니까 더 저장을 잘 할 수 있을 테니까 가까울수록 전기 용량도 더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 용량을 평행판 특징, 면적과 거리, 두 판 사이의 거리로부터 나타내었습니다. 전기 용량의 단위는 쿨롱 퍼 볼트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항을 보면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입니다. 입실론 제로는 진공에서의 유전율이라는 값인데요. 우리가 가우스 법칙 할 때 나왔었죠. 자, 그러면 우리 전기 용량값 페럿에 해당되는 1페럿은 1 쿨롱 퍼 볼트하고 같은데 정말로 이 오른쪽에 있는 단위들을 곱했을 때 쿨롱 퍼 볼트가 나와서 페럿이라는 단위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 용량을 우리가 하나를 계산해 보았는데 평행판 축전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모양이 달라진다면 전기 용량 값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다른 형태의 전기 용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사실 많은 전하를 저장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렇게 평행판 축전기에서 조금 더 전하를 많이 저장하려면 축전기의 모양을 어떤 식으로 변형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동일한 면적을 가지면서 또 우리가 축전기라는 것은 어떤 장치, 전자장치에 넣어야 되는데 너무 크면 계속 A를 계속 넓히기만 한다 그러면 전자장치가 커질 테니까 의미가 없을 거고 또 이 D값을 그럼 계속 가까이 하게 되면 두 개의 판의 거리를 점점 더 가까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너무 인력이 커져서 전하들이 인력에 의해서 다른 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되지 않고 전류가 흘러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느 경계 이하로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도 없습니다. 자, 면적을 무한정 넓힐 수도 없고 점점 더 무한정 가깝게 만들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전기 용량 값을 크게 해주는 또 다른 방법은 기하학적인 모양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쉽게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평행판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원기둥의 형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원통형의 전기 용량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안쪽의 도체가 반지름이 A이고 바깥쪽은 반지름이 B인 경우 양쪽이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로 대전된 축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전기 용량이 반지름이 A 그리고 B인 이 원통형 모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기 용량 값이 결정이 되는가, 이 C 값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가 축전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인 Q는 CV라는 식을 이용해서 이 C 값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C는 V분의 Q이니까 우리가 사실 궁금한 것은 V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 거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아야 합니다. V를 계산하려면 그럼 V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자, V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었냐면 마이너스 E 도트 dl, dr, ds 이번에는 dl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쨌든 선에 대해서 좀 이동 경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니까 dx, dr, dl 모두 다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두 개의 도체판 사이의 전이이기 때문에 전기장을 선적분할 때 A에서 B까지 선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A는 작은 원통의 반지름이고 바깥쪽은 B가 반지름이 되겠죠. A부터 B 이 사이 부분을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이때 전기장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V 값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전기장의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안쪽이 플러스 Q고 바깥쪽이 마이너스 Q이니까 전기장은 지금 이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향 쪽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전기장은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죠. 어떤 유형으로 계산을 했냐면 도선이 있을 때 이 도선 주위의 전기장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도선 주위에 원통형의 가우스 면을 잡아서 도선이 만들어내는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값을 바로 가져다 쓸 건데요. A부터 B까지 전기장은 우리가 반지름 원통의, 그러니까 가우스면으로 잡는 원통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EK R분의 람다 이렇게 주어졌었고, 여기서 람다는 선 밀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l 대신에 R의 크기가 계속 바뀔 거니까 dr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R은 우리가 가우스면을 잡을 때 그 면의 반지름, 원통의 반지름 R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 R 값이 A부터 B까지 변할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선밀도 람다는 전체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L분의 이 L 길이 속에 저장된 전하량 Q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적분을 해보면 결론만 써보면 마이너스 2K 람다 그리고 로그 ln R A부터 B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K 람다 ln A분의 B 전위는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기 용량을 전위를 계산하고 나면 바로 다 계산이 되겠죠? Q에서 V를 나눠주면 되니까 2K 람다 ln A분의 B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람다 값 대신에 L분의 Q를 쓰면 되는데 Q는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K ln A분의 B분의 Q는 지워지고 L만 남겠죠. 길이 L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L은 원통의 길이니까 우리가 원통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거니까
전기 용량 값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A, 반지름 A와 B는 상대적인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전기 용량 값은 우리가 이 도체, 내가 보고 있는 이 축전기의 모양, 그리고 크기, 형태 등에 따라서 식이 바뀌고 그 축전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기 용량이라는 값을 뭐더 크게 만들든 혹은 뭐 더 작게 만들든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축전기 모양 자체를 바꾸는 방법 말고 축전기를 여러 개를 연결했을 때도 전기 용량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축전기를 연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면 전기 용량 값이 커지고 작아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축전기의 연결 방법은 직렬로 연결된 축전기입니다.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축전기 두 개만을 연결할 건데요. 회로의 형태로 축전기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평행판 축전기가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평행판 축전기의 모양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원의 역할을 하는 건전지에 해당되는 그 전원 장치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원 장치와 축전기 두 개를 도선으로 연결한 회로를 하나 그려보았습니다. 이때 전원 장치의 전이차는 델타 V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두 개의 축전기가 있는데 각각의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C1, C2 값을 가진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각 전하들은 전하량을 가질 수 있을 텐데 Q1, Q2의 전하량을 가진다라고 해보고 이들 사이에도 역시 전이차가 발생을 하겠죠.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를 V1 그리고 V2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 두 개의 축전기를 만약에 하나의 축전기였다면 이 두 개의 축전기가 하나의 축전기였더라면 이 하나의 축전기는 어떤 전기 용량을 가질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등가 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등가 회로라는 것은 두 개가 서로 같은 회로다라는 말인데요. 다른 부분은 똑같고 즉 같은 전원 장치를 연결을 할 건데 두 개의 축전기가 아니라 하나의 축전기라면 만약 저 두 개의 축전기가 하나의 축전기로 나타내진다면 전기 용량 값은 C1, C2와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즉, 이 C 값을 C1과 C2의 어떤 형태로 결합을 해서 나타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축전기라면 이때 이 축전기는 얼마의 전하량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개짜리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진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면 축전기를 더 많은 개수를 붙이더라도 규칙이 정해지면 그 규칙에 맞게 전기 용량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 두 개를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수식은 역시 축전기니까 Q와 C, V 사이의 관계식이 되겠죠. Q는 C, V라는 식을 이용해 볼 텐데요. 등가 회로에서 우리는 Q는 C, V라는 식을 만족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의 축전기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가 될 거고 자 그럼 Q1, Q2 이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텐데 두 개의 축전기는 각각 Q1은 C1, V1을 만족할 거고 또 Q2는 C2, V2를 똑같이 만족을 하겠죠. 모든 축전기는 이 수식을 만족할 테니까 먼저 이 Q와 C, V 사이 관계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Q1, Q2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보는 겁니다. 과연 Q와 Q1, Q2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라는 것과 그리고 V, V1, V2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찾기 좀 수월한 부분이 있는데요.
숫자의 형태로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델타 V가 있는데 전원 장치가 있는데 이 전원 장치의 전이차가 10V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쪽, 긴 쪽이 플러스 쪽인데 이쪽이 높은 쪽이 되겠죠. 10V라고 가정을 해보고 작은 쪽을 0V라고 해보겠습니다. 다른 숫자를 넣어도 되겠죠. 어디까지나 이제 가정이니까 10V와 0V라고 가정을 해 두었을 때 축전기, 첫 번째 축전기의 왼쪽 부분의 전위는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푸는 이 회로는 사실 전류가 흐르지 않은 상태를 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축전기가 완충된 상황인데요. 그 말은 도선에 전하들이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하가 이동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도선이 등전이 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한쪽이 10V면 다른 쪽도 똑같이 10V가 되어야 될 겁니다. 물론 중간에 어느 지점을 찍든 전부 10V가 되겠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한쪽이 0V면 이 선을 따라서 전부 0V가 되어야 전류가 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린 평형 상태를 공부하는 거니까 이 축전기, 두 번째 축전기의 오른쪽도 0V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선에서, 이 회로에서 남는 부분은 첫 번째 축전기와 두 번째 축전기 사이의 도선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전위를 가질 것인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일단 축전기, 첫 번째 축전기 사이에 전이차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임의로 6V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이차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니까 자, 그러면 파란색은 또 파란색 선 안에서 등전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말은 두 번째 축전기의 반대쪽도 똑같이 6V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자, 이렇다고 하면, 이렇게 가정을 했다라고 하면 V1은 4V가 되겠죠. 10V와 6V 차이 값이니까. V2는 6V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V는 원래 처음에 10V라고 했으니까 V 값은 그대로 10V가 돼주겠죠. 이 말은 V라는 값은 V1과 V2를 더한 값과 같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꼭 숫자를 넣지 않더라도 기호로 나타내도 같은 결과를 주는데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칠해진 도선 부분이 서로 등전위를 이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전하량 Q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오른쪽 등가 회로에서 살펴보면 델타 V라는 전위차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원 장치가 있을 때 이 전원 장치가 전하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하 두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전자가 반대편에 두 개가 저장이 되겠죠. 실제로는 마이너스 전자만이 이동을 하는 거지만 여기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전자 두 개를 축전기의 한쪽 판에 저장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걸 다시 왼쪽으로 가져와서 똑같은 능력을 가진 전원장치에 연결된 축전기 판을 생각을 해보면 동일한 방식으로 첫 번째 축전기의 왼쪽 판에 플러스 전하 두 개를 저장할 수 있고 오른쪽 판에 마이너스 전하 두 개를 저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축전기 사이에서 전하의 이동은 없으니까 축전기 판 사이에는 즉 첫 번째 전하의 왼쪽 판과 오른쪽 판, 두 번째 축전기의 왼쪽 판과 오른쪽 판 사이에 전하의 이동은 없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같은 전원 장치니까 똑같은 전하가 두 개, 플러스 두 개, 마이너스 두 개가 각 축전기 양쪽 판에 저장이 되고 또 축전기의 특징에 의하면 한쪽 판이 플러스 전하 두 개가 충전이 되면 다른 쪽 판은 마이너스 전하 두 개가 충전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 축전기 입장에서도 한쪽 판이 마이너스 전하 두 개로 충전이 되었기 때문에 반대쪽 축전기 판은 플러스 두 개로
저장이 되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Q라는 전화량이 있다라고 하면 등가 회로에서 두 개의 전화의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Q 값은 Q1이나 Q2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전화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도선이 지금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인데, 즉 갈라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병렬 연결을 해볼 텐데요.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회로가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하가 길이 두 군데니까 이제 선택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하량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직렬 회로 같은 경우에는 회로에서 전하들이 이동할 수 있는 도선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축전기 안쪽 첫 번째 전화와 두 번째 전화 안쪽으로는 지금 바깥쪽에 있는 도선과는 무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축전기 내부에는 전하 이동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Q와 Q1, Q2가 같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성질을 이용하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 전체 C가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 C1과 C2와 어떤 관계식을 가지는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V는 V1 플러스 V2 대신에 V는 C분의 Q니까 이 C분의 Q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C분의 Q는 C1분의 Q1 플러스 C2분의 Q2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Q와 Q1, Q2는 모두 같은 값을 가지므로 C1분의 1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과 같다라는 조건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등가 회로에서 마치 축전기가 하나만 있을 때 그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C라고 하면 C분의 1의 값은 각각 두 개의 축전기가 있었을 때 전기 용량인 C1분의 1과 C2분의 1을 더한 값으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합성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과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항 같은 경우에는 직렬 연결일 때 R값은 R1 플러스 R2로 주어집니다.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직렬 연결이 되었을 때 합성 전기 용량값 C는 C분의 1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이 됩니다. 이 조건을 이용해서 조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전기 용량을 하나의 전기 용량 값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좀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직렬 연결이 아닌 병렬 연결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축전기를 병렬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회로에 갈라지는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아까 직렬 연결했을 때랑 동일하게 전원 장치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축전기 두 개를 연결할 때 회로를 갈라지는 부분이 있도록 해서 각각 갈라지는 부분에 하나씩 축전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를 우리가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등가 회로를 그려보겠습니다. 두 개의 축전기가 만약 하나만 있었더라면 이 하나만 있었을 때의 전기 용량과 각각 있었을 때의 전기 용량 사이에 관계식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등가 회로라고 한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전원 장치의 전이차를 V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델타자는 제가 주로 생략하고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기 용량은 C1, C2, Q1, Q2 이렇게 될 거고, 등가 회로에서의 전기 용량은 C, 그리고 이걸 합성 전기 용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등가 전기 용량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전하량은 Q 이렇게 두고, 또 각각의 축전기에 걸리는 전이차가 존재하는데요. 이 전이차는 아래 첨자를 그대로 따라서 V1, C2 축전기의 양단의 전이차는 V2 이렇게 두도록 하고, 그리고 축전기 하나 있을 때의 전이차는 V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Q와 Q1, Q2 사이의 관계, 그리고
V, V1, V2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우리가 배우는 상태는 별 다른 이야기가 없어도 평형 상태를 공부하는 거고, 즉 다시 말하면 완충된 상태, 즉 도선이 한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장치를 만나지 않는다면 이 도선은 등전이 선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도선이 있는데 이 도선에 장치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 장치로 인해서 전이차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뭔가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왼쪽 이 선들은 비록 갈라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장치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전부 등전이 선이 되어야 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갈라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걸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도 등전이 선을 이루어야 이 사이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록색은 초록색끼리 모두 전이가 같고 이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전이가 같다라는 말은 V, V1, V2가 모두 전이가 같은 상황을 말하겠죠. 또 왼쪽의 등가 회로에서 봤을 때도 V라는 전원 장치가 똑같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같은 전이로 표시할 수 있을 거고, 또 오른쪽은 빨간색 전이가 되겠죠. 같은 전원 장치니까 이들은 전부 같은 색깔끼리 같은 등전이 선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V는 V1과 V2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전하량 Q를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Q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등가 회로에서 예를 들어 이 전원 장치가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원 장치다 라고 하면 축전기판에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를 충전시킬 겁니다. 자, 이건 같은 전원 장치가 또 왼쪽에 축전기가 2개 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3개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전원 장치가 연결되었을 때 분기점을 만나게 되면, 별표로 표시하고 있는 이 분기점을 만나게 됐을 때 서로 갈라질 수 있게 됩니다. 전하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2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2개에 각각 갈라져서 전하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한쪽은 2개가, 그러면 다른 한쪽은 하나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물론 실제로는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기점을 만나면서, 즉 갈라지는 부분을 만나면서 전하가 2군데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Q 값은 중간에 갈라지는 부분에 의해서 Q1과 Q2로 전하가 나눠지게 됩니다. 즉 Q는 Q1 플러스 Q2와 같은 값을 가지면 우리가 전하량 보존 법칙, 그 전하가 이동하는 모든 상태를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질로부터 우리가 전기 용량 사이의 관계식을 써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Q라는 수식에서 Q 대신에 CV를 적고, Q1은 C1V1, Q2는 C2V2 이렇게 적어주면 V와 V1, V2는 모두 같으니까 C는 C1 플러스 C2와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합성 전기 용량은 병렬 연결일 경우에는 각각의 전기 용량을 그대로 더해주면 되더라 라는 거고요. 만약에 저항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저항의 병렬 연결은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과 같습니다. 저항과 축전기는 서로 반대의 방식으로 직렬, 병렬 연결의 합성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현재는 우리가 축전기만 다루고 있으니까 축전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축전기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한 합성 전기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이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회로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직렬과 병렬 연결이 혼합된 경우에 축전기의 등가 전기 용량, 등가 전기 용량은 이런 식으로 첨자 EQ를 넣어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그냥 합성 전기 용량 C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구해 볼 텐데요. 먼저 등가 회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회로와 등가 회로를 하나 그려 볼 텐데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먼저 가운데 눈에 띄는 병렬 연결부터 직렬 연결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측정기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직렬 연결만 남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8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첫 번째 측정기는 8 마이크로 페럿을 그대로 가져다 적었고요. 1번에 있는 측정기를 적은 거고, 두 번째는 6 마이크로 페럿과 2 마이크로 페럿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측정기를 하나의 측정기로 합쳐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병렬 연결일 경우에는 전체 전기 용량은 C1 플러스 C2로 결정되니까 두 개의 전기 용량을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죠. 6 마이크로와 2 마이크로를 더해주면 되니까 8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지막에 있는 8 마이크로 페럿의 전기 용량을 그대로 그려보았습니다. 역시 전이차는 9V, 이 둘은 서로 등가 회로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직렬로만 연결된 등가 회로에서 한 번 더 확장을 해서 하나만 있을 때의 회로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있을 경우는 역시 직렬로 연결된 3개의 측정기의 합성 전기 용량, 등가 전기 용량을 구해서 하나의 회로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1, 2, 3번 이 3개의 측정기의 전기 용량을 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할 식은 C1분의 1은 C1분의 1, C2분의 1, C3분의 1 이 식을 이용해 주면 될 거고, 각각 8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이렇게 3개를 더해 주면 되겠죠. 8분의 3이니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등가 전기 용량은 3분의 8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회로에 3분의 8 마이크로 페럿이 연결된 상황이고, 이때 역시 전이차는 9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물리량을 조금 더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제일 마지막 회로에서 보면 측정기가 얼마의 전하를 저장하고 있는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Q는 CV라는 값을 만족하니까 3분의 8 마이크로에서 9V를 곱해주면 되겠죠. 즉 24 마이크로 클롱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측정기는 현재 24 마이크로 클롱이 저장된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한 번 더 가서 왼쪽에 있는 등가 회로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Q1, Q2, Q3 이렇게 3개의 측정기가 있을 때 이들은 전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전하량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했는데요. 두 개의 회로는 등가 회로니까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세 개의 축전기 모두 24 마이크로 클롱으로 저장된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각 축전기의 전이차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1, V2, V3를 계산을 해볼 텐데요. V1은 우리가 C1분의 Q1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C1분의 Q1은 8분의 8 마이크로, 그리고 Q1은 24 마이크로니까 마이크로 생략해서 양쪽으로 지워졌으니까 결과적으로 3V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V1과 V2와 V3는 사실 꼭 같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V2가 어차피 C2분의 Q2이고 V3도 C3분의 Q3인데 이들 전부 값이 같죠. 값이 전부 같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3V, 각각 3V씩의 전이차가 납니다. 3V, 3V, 3V가 더해져서 전체 전이차 9V가 되는 거죠. V는 V1 플러스 V2 플러스 V3를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제일 처음에 회로로 와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우리가 1번, 2번, 3번 축전기가 전부 3볼트씩 전이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앞에 회로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축전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양쪽에 양단에 3볼트의 전이차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각각 축전기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실제로는 6마이크로와 2마이크로 페럿짜리 축전기가 합성돼서 8마이크로가 됐었던 거니까 각각의 축전기 입장에서 조금만 더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6마이크로페럿에 저장된 전하량을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Q는 CV 값인데 C가 6마이크로페럿이고 전이차는 3볼트라고 했으니까 18마이크로클롱의 전하량이 저장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2마이크로페럿짜리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 또한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2마이크로 축전기에 저장하는 전하량은 사실 전체 전하량이 24마이크로클롱이었기 때문에 이 2번 축전기에 저장할 수 있는 전체 전하량이 24였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아도 6이 되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18마이크로클롱이 갔으니까 이쪽으로 6이 와야 되겠죠? 답은 6마이크로클롱인데 계산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CV를 이용해서 C가 2마이크로페럿이고 V가 3볼트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도 6마이크로클롱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개를 더했을 때 6마이크로페럿의 전하량과 2마이크로페럿의 전하량을 더했을 때 24 전체 전하량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가 전기 용량을 계산하면 어떤 회로가 있을 때 각각의 축전기가 저장하고 있는 전하량까지도 개별적으로 모두 계산을 할 수 있고 또 전이차도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 축전기와 또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저항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더 복잡한 회로의 상황에서도 이 Q는 CV와 그리고 등전이 선을 활용한 합성 전기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등가 전기 용량을 계산하는 법까지 배워보았는데요. 다음 차시에 이어서 축전기가 가지는 에너지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